이번 NBA 서머리그 최고의 화제가 되고 있는 빅터 웬반야마. 대부분의 팬들은 그의 얇은 프레임을 지적하며 몸무게를 늘려야 한다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문득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웬반야마에서 키를 줄인 대신 몸무게를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한 빅맨을 맞기에 매우 작지만 체중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서머리그를 폭격 중인 멤피스의 귀염둥이 케네스 롭튼 주니어입니다. 겨우 2m 1의 사이즈를 갖고 있으나 프로필상 몸무게가 124kg에 달하는 그는 딱 보기에도 매우 통통한 체격의 선수입니다. 물론 자이언 윌리엄슨의 몸무게가 더 나가긴 하지만 롭튼은 탁월한 귀여움을 내뿜으며 팬들의 눈도장을 찍은 바 있죠. 루이지애나 공대에서 2년간 뛰며 이름을 알린 그는 19세 이하 미국 대표팀에 선발되어 미국 우승에 한몫했는데요. 이때 체격이 극과 극인 웬반야마와 대결을 펼친 순간은 지금도 회자되는 명장면입니다. 하지만 그의 몸무게 대비 작은 신장은 문제로 지적받았고 롭튼은 아쉽게도 2022 NBA 드래프트에 지명되지 못했죠. 다행히 그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투웨이 계약을 맺으며 NBA에 대한 꿈을 이어가게 되었고 그해 서머리그와 G리그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2023 G리그 올해의 신인왕도 수상하면서 정규리그 로스터에 합류하는 데 성공합니다. 비록 24경기 출전에 그치며 가비지 멤버로 뛰긴 했으나 운동선수에 어울리지 않는 체격의 선수가 뛰는 모습 자체가 화제였고 롭튼은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오클라호마전에서 무려 42점을 폭격 자신의 기량을 뽐내기도 했죠. 주전들이 모두 빠졌다고는 하나 분명 의미 있는 활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롭튼은 여전히 로스터 끝자락에 있는 선수였고 그런 만큼 이번 서머리그에서의 퍼포먼스가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몸무게가 아닌 농구로서 이름을 알려야 했죠. 7월 4일 펼쳐진 멤피스와 필라델피아의 경기. 우리에겐 이연중의 서머리그 출전 여부가 관심이었으나 현지에선 이미 이름을 알렸던 롭튼 주니어가 가장 주목받았고 그는 시작 직후 곧바로 자신의 존재감을 뽐냅니다. 124kg 선수가 대놓고 골밑을 파고드니 파울 외엔 답이 없었고 Intercepted. Lofton on a beautiful spin down low, denied down inside by Petrusev, but that's what he'll do. There's that second. 이번엔 본인이 놓친 볼을 다시 잡아 풋백 득점을 올려놓았죠. 시작 3분 만에 분리볼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롭튼. 비록 득점은 되지 않았으나 묵직한 스크린을 펼치기도 했으며 페이드웨이 점퍼를 추가하며 자신이 골밑 원툴이 아님을 알립니다. 이런 장면이 지속된다면 그의 출전 시간 확보가 가능할 텐데요. 전반전부터 심상치 않은 활약을 펼친 롭튼은 재치 있는 패스 센스까지 보여주며 어시스트를 적립했고 체중에 어울리지 않는 스핀 무브와 스텝, 여기에 킥아웃 패스마저 구사합니다. 뭔가 위태로운 듯해도 할 건 다 해주네요. 이후 잠시 휴식을 마친 뒤 다시 코트로 들어온 그는 이번에도 페인트 존을 파고들며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참고로 롭튼의 대학 시절 자유투 성공률은 63%였지만 이날 경기에선 10개를 던져 7개를 성공시켰습니다. 이후 핸드오프 페이크를 시도했으나 상대에게 가로막힌 그는 곧바로 볼을 가로채 묵직한 돈가스 덩크를 꽂아 넣었습니다. 한편 두 팀의 접전이 이어지던 4쿼터 의외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롭튼 주니어가 3점 슛을 성공시킨 것이죠. G리그 기준 3점 성공률이 25%에 그칠 정도로 외곽슛과 큰 인연이 없던 선수였기에 놀랄만한 순간이었고 그는 클러치 상황에서 또 하나의 3점을 추가하며 팀 승리에 크게 일조합니다. 롭튼 주니어의 이날 기록은 21득점 13리바 4어시. 역시 NBA 경험이 있는 선수와 아닌 선수의 차이가 있긴 하네요. 멤피스의 다음 상대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오클라호마에는 웬반야마만큼이나 마른 체형으로 유명한 챗 홈그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날 경기는 뚱보와 방학개비의 대결로 주목받았습니다. 초반부터 3점을 터뜨리며 기분 좋게 경기를 시작한 롭튼. 반면 홈그렌은 본인이 드리블을 치다 볼을 뺏깁니다. 하지만 출발이 좋나 했던 롭튼도 공격자 파울에 이어 3점 슛과 레이업을 모두 놓치며 직전 경기만큼의 활약을 잊지 못합니다. 롭튼이 나간 사이 다시 들어온 홈그렌은 웬반야마를 연상시키는 3점 블록을 통해 자신의 이름값을 해냈고 주춤하던 롭튼 주니어도 팁인 득점에 이어 깔끔한 스텝으로 골밑 득점을 추가했습니다. 비록 기대했던 두 선수의 매치업 대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극과 극의 체격을 지닌 선수가 코트에 있는 것 자체가 흥미로웠죠.
그러던 3쿼터 후반 홈그랜의 턴오버를 놓치지 않은 롭튼이 아울렛 패스를 뿌렸고 이는 동료의 덩크로 연결됩니다. 이후 다소 부진하던 롭튼은 슈터에 버금가는 트랜지션 3점을 터뜨렸고 이 득점으로 멤피스는 10점 차 이상으로 달아났죠. 기분이 업되었는지 롭튼은 스틸에 이은 속공 덩크마저 추가합니다. 롭튼의 최종 기록은 12득점 4리바 4어시. 홈그랜도 10득점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롭튼의 판정승으로 끝난 경기였습니다. 유타와의 솔트레이크 서머리그 최종전을 결장한 롭튼은 서머리그의 메인이랄 수 있는 라스베가스 리그에 출전합니다. 경기 초반부터 골밑에서 현란한 풋워크를 과시하며 가볍게 페인트존 득점을 기록한 롭튼은 어느덧 자신의 무기로 성장한 3점 슛을 추가합니다. 상대의 공격을 가볍게 차단하며 의외의 세로 수비를 보여준 그는 미드레인지 점퍼도 터뜨리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했고 1쿼터 종료 후 인터뷰는 그의 몫이었죠. 대학교 시절부터 높게 평가받았던 손질 수비는 여전했고 3점 능력이 좋아진 만큼 페이크에 이은 자유투 유도도 가능해졌죠. 3쿼터 상대의 덩크 시도를 완벽하게 가로막은 롭튼은 직후 포지션에서 손쉽게 골밑 득점을 올려놓습니다. 비록 트래블링을 저지르며 한 차례 체면을 구기긴 했으나 바로 탑에서 3점을 통해 자신의 실수를 빠르게 만회했죠. 이번엔 상대의 집요한 견제를 이겨내며 엔드원을 만들더니 이날 경기 세 번째 블록을 기록한 데 이어 빠른 자리 선점을 통해 덩크슛을 꽂아 넣습니다. 롭튼의 공수 퍼포먼스로 분위기는 멤피스에게 넘어갔고 23득점을 몰아친 그는 팀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었죠. 마침 이 경기는 멤피스 감독과 선수들이 보고 있었기에 롭튼의 플레이는 눈도장을 찍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후 멤피스는 서머리그 2경기를 모두 패배했지만 결과와 별개로 롭튼의 활약은 꽤나 꾸준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인터뷰를 갖는 등 그의 입지는 올라갔고 서머리그 한정으로 롭튼은 팀의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그의 라스베가스 서머리그 3경기 성적은 평균 28분 출전에 20.7득점, 6.7리바, 2어시, 2.7 스틸입니다. 무엇보다 롭튼에게 인상 깊었던 점은 체중에 비해 빠른 스피드와 유연함을 바탕으로 한 골밑 마무리였습니다. 자이언 윌리엄슨이 주었던 공포를 그에게서도 느낄 수 있었고 만약 웬반야마가 그를 막는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지 무척 궁금해졌죠. 다만 선천적으로 낮은 사이즈는 그의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정규 시즌에서 그의 골밑 득점 패턴이 통한다는 보장이 없기에 3점을 어느 정도 장착할 수 있다면 출전 시간 확보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단점이었던 3점 슛을 보완하며 서머리그에서 41%의 성공률을 기록 중인 점은 고무적입니다. 물론 이런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적인 목표는 우선 로테이션 멤버 합류일 텐데요. 현재 멤피스는 백업 빅맨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던 브랜든 클락이 아킬레스 부상으로 재활 치료 중입니다. 재활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시즌 전에 돌아올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롭튼 주니어에게 약간의 기회가 올 전망입니다. 리그에서 가장 호리호리한 자모란트와 가장 튼실한 롭튼 주니어를 동시에 보유한 멤피스. 그는 특이한 체형으로 주목받긴 했으나 기량적으로도 충분히 올라오고 있는 선수입니다. 웬반야마와 홈그랜 등 얇은 프레임의 빅맨들이 각광받는 시대에 긴장감을 주는 롭튼이 살아남았으면 좋겠네요.